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5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기부받은 음식물이나 생필품을 보관했다 나눠 쓰는 거창읍 공유 냉장고가 호응을 얻자 거창군이 전 읍면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강기윤 국회의원이 창원시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 경쟁이 치열하고 또 최종 후보가 되더라도 보궐선거를 치러야 해서 반발도 나오고 있습니다. 20주년 맞은 통영국제음악제가 아시아 대표 현대음악제로 우뚝 선 가운데 지역을 넘어 국제적 위상 강화 등의 과제를 남겼습니다. 코로나19 여파와 스마트 기기 발달로 비대면 금융 업무가 늘면서 은행들이 점포수를 줄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고령층의 불편이 우려됩니다. 기부를 받은 음식물이나 생필품을 보관하고 나눠 쓰기도 하는 거창 지역의 공유 냉장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많고 호응도 좋다 보니 거창군이 모든 읍면으로 이 공유 냉장고를 확대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정성호 기자입니다. 거창읍의 공유 냉장고 찾아가는 나눔 곳간. 밀가루와 설탕, 소금, 케이크와 음료수 등 가공식품들이 질비합니다. 자원봉사자가 기르고 수확한 사과와 무도 냉장고 한 켠을 차지했습니다. 두통약과 파스, 밴드 같은 상비약도 종류별로 비치돼 있고 세제와 휴지 등 생필품도 있습니다. 지난달 문을 연 나눔 곳간은 지역 업체와 자원봉사자 등 한 달 만에 모두 37곳에서 기부를 했고 이용자는 200여 명을 넘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이웃들에게는 직접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어르신 필요한 거 이제 있으면 여기에 물품이 있으면 이제 그걸로 위주로 갖다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필요한 걸 가지러 왔습니다. 거창 지역 공유 냉장고는 지난해 4월 남상면에서 처음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을 연 가북면을 포함해 1년 만에 12개 읍면 전역으로 확대됐습니다. 보물창고와 우리 동네 행복냉장고, 곰내미 나눔터 등 이름도 다양한 공유 냉장고는 지역 사정에 맞게 규모와 운영 방법을 정해 주민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 필요한 물건들을 가져가서 이용하시고 또 내가 나눌 것이 아주 작은 거라도 있으면 또 자연스럽게 와서 나눌 수 있는. 거창군은 지역 간 품목을 교환하고 물량을 골고루 나눠 공유 냉장고의 효율을 끌어올리고 필요한 지역에는 추가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성호입니다. 창원 성산구가 지역구인 강기윤 국회의원이 창원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 가운데 10명이나 되는 국민의힘 내부 경쟁도 만만치 않지만 최종 후보가 되면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치러야 해서 국민의힘 내부의 반발도 있습니다. 이상훈 기자입니다. 강기윤 의원은 현 정부의 무능과 창원시의 위기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출마한다며 창원시 거주 한 가구당 1명의 청년 취업 같은 7대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기업이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넘쳐나는 창원, 누구나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는 기회의 창원을. 경남의 현역 국회의원의 6일 지방선거 출마는 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박완수 의원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강 의원의 출마로 진주을 4선 출신의 김재경 전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창원시장 선거 출마 예정자만 10명.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오는 8일까지 출마 신청을 받고 1차 경선에서 4-5명으로 압축한 뒤 최종 후보를 정하는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창원을 비롯한 전국 4개 특례시에 대해선 중앙당의 공천 가능성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의원과 강 의원이 국민의힘 도지사와 창원시장 후보로 확정이 되고 선거법상 오는 30일까지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면 6일 지방선거에 창원 의창구와 성산구 두 곳은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한편 최근 잇따른 현역 의원 출마와 관련해 국민의힘 출마 예정자들 사이에선 일부 반발 기류도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김해 봉하마을에 있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윤호중, 박지연 공동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비대위 위원과 박홍근 원내대표, 김정호 경남도당 위원장 등은 묘역을 찾아 헌화와 분향을 하고 노무현 정신을 되새겨 다시 일어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비대위는 이후 30분 동안 권양숙 여사를 예방하고 환담을 나눴습니다. 올해 20주년 맞은 통영국제음악제가 연예회보다 다채로운 장르와 무대를 선사하며 앞서 폐막했습니다. 성년을 맞은 이 음악제는 어느덧 아시아 대표 현대음악제로 우뚝 섰는데요. 통영국제음악제 20주년이 갖는 의미와 앞으로 가야 할 길을 서윤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르크스 슈텐츠 지휘의 브루크너 교향곡 7번과 앤드류 노먼의 작품 풀려나다가 2022 통영국제음악제의 대미를 장식합니다. 지난 20년간 작곡가 하인츠 홀리거와 지휘자 정명훈, 첼리스트 미샤 마이스키, 그리고 빈 피라모닉과 BBC 피라모닉이 선사한 감동의 무대. 이에 화답하듯 차세대 주자인 노브스 콰르텍과 김유빈, 박채영은 거장을 추억하는 무대로 음악제의 주제인 다양성 속의 비전을 완성했습니다. 1967년 동백림 사건에 연루돼 간첩 누명을 쓰고 경계인의 삶을 살아야 했던 윤희상. 음악제는 한때 금기시했던 거장의 삶과 음악을 끊임없이 조명하면서 어느덧 아시아를 대표하는 음악 축제로 우뚝 섰습니다. 때문에 지난 20년은 편견을 극복하고 지역의 한계를 넘는 과정이었습니다. 국제적인 무대에서 위상이 일단은 있고 지금까지 20년 동안 쌓아놓은 걸로, 그리고 루체른 페스티벌이라든가 여러 이제 페스티벌들이 있는데 똑같이 경쟁할 수 있는. 이제 과제는 국제적 위상 강화와 제2의 윤희상을 배출하는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예술영재교육기관인 한예종영재원 통영캠퍼스 유치는 인재 육성의 요람으로서 음악제와 동반성장하는 플랫폼으로 활용됩니다. 차세대 음악인들 발굴하는 것들을 단순히 공연에 모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저희가 자체적으로 육성시키고 하는데도 노력을. 20년을 맞이한 통영국제음악제는 지금까지 그래했듯 지역에서 한 번도 해내지 못한 음악제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 코로나19 여파와 스마트기기 발달로 은행에 가지 않고 비대면으로 금융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은행들은 점포수를 줄이고 있습니다. 2015년과 비교했을 때는 전국에서 1,000곳 이상 줄었는데요. 스마트기기 사용이 서투른 고령층의 불편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재경 기자입니다. 50년 넘게 운영돼 왔던 창원의 한 B&K 경남은행 지점입니다. 지난해 말 영업을 중단한 이 지점 간판엔 이제 은행 직원은 없고 ATM 기기만 있는 무인점이라는 문구가 붙었습니다. 지난해 경남은행은 이곳을 포함해 모두 4곳의 점포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NH농협은행도 양산역 지점 문을 닫으면서 지난해에만 경남에선 모두 5곳의 은행 점포가 사라졌습니다. 인터넷 뱅킹과 같은 비대면 거래가 늘면서 내점 고객이 준 것이 점포 폐쇄의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은행 일 보려고 다 남한 사람이고 젊은 사람이고 다 불편하지. 저까지 가야 되니까. 전국적으로도 지난해 운영을 중단하거나 영업점에서 영업소 등으로 규모를 축소한 곳은 300여 곳. 2015년에 비해 지난해 말 기준으로 1,000곳 넘게 줄었습니다. 이처럼 은행 점포 수가 줄면서 인터넷이나 모바일 뱅킹이 익숙지 않은 어르신들의 불편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정도 휴대폰이 되니까 괜찮은데 우리 이제 위에 어른들이 많이 불편하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사실 자꾸 없어지고 하니까 동네마다.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이 공공성은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최소한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각자의 노인 같은 경우에는 사고 송금 때문에 방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인터넷 접근성도 떨어지고. 그래서 사고 송금 예방이나 보이피싱 예방을 위해서라도 거점이나 디지털 출장소 같은 경우는 최소한 존재해야 된다. 이러한 우려에 금융감독원은 우체국 창구 제휴와 은행 공동 점포 등을 추진해 노령층을 비롯한 금융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감독 당국과 금융업계에만 맡겨놓는 것이 아니라 점포 폐쇄에 대한 대응을 지역사회가 공론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투데이 경남입니다.
세계 중요 농업유산 등재 용역 착수 보고회가 오늘 오후 남해군 군수실에서 펼쳐집니다. 하동 진교도서관 건립 협약식이 오늘 오후 경남도 교육청에서 진행됩니다. 토요의 유통 수박 출하 기념식이 오늘 오전 의령군 토요의 유통에서 열립니다. 산청군 장애인회관 신축 설계 용역 간담회가 오늘 오후 산청군 문화예술회관에 마련됩니다. 2022 가축 방역협의회가 오늘 오후 고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개최됩니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남도가 올해 관련 계획 시행에 1,228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우수인재가 머물고 기업이 찾아오는 경남을 목표로 추진하는 이번 시행 계획엔 대학혁신과 지역혁신, 협업 분야로 나눠 37개의 과제를 추진하며 대학원생까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 졸업 예정자의 영어권 국가 파견 등의 사업이 포함됐습니다. 이 경남을 활성화를 위해 도내 기업들과 구매 협약을 맺고 있는 경상남도가 이번엔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등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식에 참여한 공공기관과 노조협의회는 경남도 대표 쇼핑몰인 이 경남몰 활성화를 위해 지역 농수산물 판로 확대에 나서는 등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올해 처음으로 기초학력 전담교사 강사제를 신설합니다. 기초학력 전담교사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국어와 수학 등 교과 학습에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개별적으로 지도하며 학급 교사와 협력 수업을 지원하는 전담 강사는 학생들이 수업에서 소외되지 않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 진주시가 월화산 국가정원 조성 추진을 위해 전문가와 유관단체장, 공무원 등 모두 20명으로 진주시 정원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진주시 정원위원회는 지역의 정원 문화 활성화와 월화산 국가정원 지정을 위해 다양한 정원 조성과 축제 개최 등의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연대 노동조합은 경상국립대학교 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조건이 열악한 업무지원직의 단체 교섭을 일반직과 분리하라는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을 수용하라고 병원 측에 요구했습니다. 노조는 병원 측이 노동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을 중단하고 성실한 단체 교섭에 나서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천시 정동면 상공에서 비행훈련 도중 사고로 순직한 교수와 학생 조종사 4명의 연결식이 어제 소속 부대인 공군 제3훈련 비행단에서 엄수됐습니다. 유족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된 연결식에는 공군 참모총장과 유족, 부대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인에 대한 양력 보고와 추도사, 분향 등이 이어졌습니다. 순직한 조종사들은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습니다. 창원시와 국회 국방위원회는 호주 질롱시에 있는 K9 자주포 공장 터와 경납고를 방문했습니다. 질롱시 아발론 공항 인근 15만 제곱미터에 건립될 자주포 공장은 2024년부터 자주포 30문과 탄약 운반차 15대가 본격 생산에 들어가는데 이에 따른 창원 지역의 생산 유발 효과는 6,900억 원, 2,000명의 고용 창출이 기대됩니다. 한편 현지에선 10조 원 규모의 호주 보병 전투 장갑차 레드백 우선 협상 대상자가 이달 안에 결정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창원시가 두산중공업의 새 사명인 두산 에너빌리티 홍보를 위해 오늘부터 15일까지를 기업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시는 선포기간 시청 앞 창원광장에 두산 에너빌리티 사명이 적힌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며 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엔 두산 에너빌리티 사명 변경 홍보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김해 양산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내고 김해시 부원동 NHN 데이터센터에 전자파 영향을 줄이기 위해선 인근 주거지와 거리를 두고 건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NHN의 판교 제1데이터센터 환경성 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데이터 센터로 공급된 전선에서 전자파가 높게 측정됐다며 전력을 공급하는 변전소의 전자파 영향 조사도 실시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남해군 서울농장이 다음 달 개장을 앞두고 막바지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해군 서울농장은 서울 시민의 농촌 체험과 귀농 희망자의 정착을 돕기 위해 서울시가 주관하는 공모 사업으로 서울시와 경상남도 남해군이 사업비 26억 원을 들여 숙소와 체험농장, 다목적 홀 등을 지었습니다. 김두관 국회의원은 한국은행이나 한국산업은행 같은 국책은행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로 제한하는 강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률이 통과되면 대한민국 어디서나 국책은행의 본점을 설치할 수 있게 돼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도 가능한 근거가 마련된다고 김 의원 측은 덧붙였습니다. 합천군이 주민 안전과 범죄 예방을 위해 방범용 CCTV를 확대 설치합니다. 합천군은 합천경찰서와 함께 현장 조사와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43곳의 신규 설치 장소 선정을 마쳤으며 오는 6월까지 방범용 CCTV 50대를 확대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FA로 NC다이노스에 합류한 외야수 손아섭이 경남 부산 지역 고등학교 10곳에 6천만 원 상당의 야구용품을 기부했습니다. 마산구와 마산용마고, 물금고, 김해고 등의 야구방망이 20자루씩 전달한 손아섭은 팬들에게 받은 사랑을 조금씩이라도 되돌려주고 싶다고 밝혔습니다.